여러분은 조선시대 평균 수명이 40세에 불과했던 시대에 무려 75세까지 건강하게 장수한 인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조선 후기 최고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입니다. 그는 학문뿐만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유배 생활 속에서도 몸과 마음을 다스리며 건강을 유지했던 그의 비법,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정약용이 실천했던 건강관리법과 구강위생 비법을 현대적 관점에서 재조명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귀중한 건강 팁을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 대표적 실학자 정약용은 유배 생활 속에서도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구강위생에 대한 독창적 철학을 실천하며 75세까지 장수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평균 수명이 40세에 불과했던 시대적 배경을 고려할 때 매우 주목할 만한 사례로, 그의 건강관리 원칙과 구강관리법은 현대적으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본 고찰에서는 정약용의 건강 철학과 실천 방식을 생리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그의 구강관리법을 현대의학적 관점에서 재구성하였습니다. 정약용의 건강 철학은 천명과 인욕의 조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논어고금주에서 인간의 본성과 욕망의 균형을 강조하며 과도한 욕망을 절제하고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삶이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과식이나 과로를 피하고 절제된 생활 방식을 추구하라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또한 그는 유배지에서 한때의 재해를 당했다고 해서 청운의 뜻을 꺾어서는 안 된다고 하며 정신적 회복 탄력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면역 체계 강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밝혀진 바, 정약용의 이러한 정신 수양법은 그의 장수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약용의 의학적 관심은 어린 시절 천연두 후유증으로 오른쪽 눈썹이 세 갈래로 갈라진 경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이를 계기로 의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마과회통을 통해 홍역치료법과 제너의 종두법을 체계화하며 전염병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는 공중보건 개념의 선구적 사례로 평가받으며 당시 의학 수준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접근법이었습니다. 그의 신체 건강관리 습관은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백보 걷기와 찬물 세수는 혈액순환 촉진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었으며, 이는 현대의학에서도 권장되는 건강 습관입니다. 또한 절식법을 준수하여 과식을 피하고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는 식습관을 유지하였으며, 해조류와 같은 자연 식재료를 섭취하여 영양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그는 학문적 활동도 건강 유지의 한 축으로 삼았습니다. 매일 2시간마다 필운동을 통해 손목 근력을 강화하고 지적 활동과 신체 활동을 결합한 독특한 방식을 실천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학문적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신체와 정신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제자들과 서신 교환을 통해 정서적 지지 체계를 구축하며 고립된 환경에서도 인간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 구강위생 관리는 질병 예방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졌습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정약용은 자연 식재료를 활용한 식단과 절제된 식습관으로 충치와 치주 질환 예방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충치 예방을 위해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플라크 제거를 강조하며 불소 치약 사용과 칫솔질 및 치실 사용 등을 권장합니다. 정약용이 실천했던 절식법과 자연식 위주의 식단은 이러한 현대적 구강관리 원칙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정약용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나이에 맞는 건강관리법으로 전환하며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노인 일회사에서 치아가 모두 빠지면 시름이 덜게 되리라고 표현하며 노화로 인한 신체 변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신체적 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넘어 정신적 안정감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약용의 건강관리 철학과 실천 방식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과 사회적 연결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접근법이었습니다. 그의 구강위생 관리는 명시적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으나 절제된 식습관과 자연식 섭취 등으로 간접적으로 구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오늘날에도 적용 가능한 통찰력을 제공하며 현대인의 건강관리와 구강위생에 있어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정약용이 의령에서 기록한 구강관리법은 당시 조선시대의 전통적 구강위생 관행을 과학적으로 체계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그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하여 치아와 구강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현대의학적 관점에서도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약용은 치통 관리에 황련을 씹어 삼키는 방법을 권장하였습니다. 황련에는 항염증 성분인 베르베린이 포함되어 있어 염증 완화와 통증 경감에 효과적입니다. 현대의학에서도 베르베린은 항균 및 항염증 작용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치주염과 같은 염증성 구강 질환의 치료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구취 예방을 위해 귤껍질을 씹는 방법을 제안하였는데 귤껍질에는 리모넨이라는 항균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입안의 세균 번식을 억제하고 상쾌한 호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잇몸 건강 강화를 위해 정약용은 소금물 양치질을 실천하였습니다. 소금물은 염화나트륨의 살균 효과로 인해 잇몸 염증 완화와 세균 억제에 효과적입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구강 내 염증 완화와 염증성 질환 예방에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치석 제거를 위해 그는 질경이 씨를 활용하였는데 질경이 씨에 포함된 식물성 섬유는 연마 작용을 통해 치아 표면의 플라크와 치석 제거를 도왔습니다. 특히 정약용은 입가에는 항상 침이 흐르고라는 표현으로 타액 분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현대 구강의학에서는 타액이 구강 내 pH를 조절하고 세균 번식을 억제하며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타액 분비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구강 건조증, 충치, 잇몸 질환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약용이 타액 분비를 중시한 점은 그의 구강관리법이 생리학적으로도 타당했음을 보여줍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정약용의 전통적 방법들을 보완하여 보다 체계적인 구강관리법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충치 예방을 위해 불소가 포함된 치약 사용과 하루 최소 2번 이상 칫솔질, 그리고 치실이나 치간 칫솔로 치아 사이를 청소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한 귤껍질처럼 항균 성분이 풍부한 자연 재료는 구강 세정제로 활용될 수 있으며 소금물 양치질은 민감한 잇몸이나 염증 완화에 여전히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정기적인 구강 검진 역시 중요한 요소로 꼽힙니다. 정약용 시대에는 체계적인 치과 진료 시스템이 없었으나
오늘날에는 연 2회 이상의 정기 검진을 통해 충치와 잇몸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액 분비 촉진을 위해 껌 씹기나 물 자주 마시기와 같은 간단한 방법도 현대인의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결론적으로 정약용의 구강관리법은 자연 재료를 활용한 실천적이고 과학적인 접근법으로 당시 조선 사회에서 혁신적이었습니다. 그의 방법들은 현대의학적 관점에서도 여전히 참고할 만하며 오늘날의 체계적인 구강위생관리법과 결합하여 더욱 효과적인 건강유지 전략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정약용의 건강 철학은 단순히 신체적 관리에 그치지 않고 식이요법을 통한 예방의학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임원경제지의 식혜편에서는 구강 건강과 전신 건강에 유익한 식품들을 제시하며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한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미역, 생강, 호두, 무와 같은 식품들은 각각 현대의학적 관점에서도 과학적으로 검증된 효과를 가지고 있어 주목할 만합니다. 미역은 알긴산이라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충치균 억제 효과가 뛰어납니다. 알긴산은 구강 내 세균이 치아 표면에 부착하는 것을 방지하며 치아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생강은 진저롤이라는 항균 및 항염증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구취를 억제하고 구강 내 염증을 완화하는 데 유용합니다. 현대에서도 생강은 천연 구강 세정제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잇몸 염증을 예방하고 치주 조직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항염증 작용으로 인해 치은염과 같은 잇몸 질환의 진행을 억제하며 심혈관계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무는 비타민 C가 풍부하여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고 잇몸 조직의 재생과 강화를 돕습니다. 비타민 C는 잇몸 출혈과 같은 증상을 완화하며 치주염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식품들의 효과는 당시 설탕 소비량이 연간 1인당 100g 미만으로 매우 적었던 시대적 배경과 결합하여 더욱 강화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설탕 섭취가 적다는 것은 충치와 같은 당분 관련 구강 질환의 발생 위험이 낮았음을 의미합니다. 현대의학에서도 당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충치 예방의 핵심 원칙 중 하나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정약용이 강조한 이러한 식이요법은 단순히 구강 건강에 국한되지 않고 전신 건강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집니다. 현대 연구에 따르면 구강 내 세균 상태는 전신 질환, 특히 당뇨병, 심혈관 질환, 치매 등과 관련이 깊습니다. 따라서 정약용이 제안한 자연식품 중심의 식단은 단순히 구강 건강 관리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 증진에도 기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정약용의 식이요법은 자연 재료를 활용한 예방의학적 접근으로 당시 조선 사회에서 혁신적이었습니다. 그의 원칙들은 현대의학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며 오늘날의 건강관리 체계와 결합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정약용의 건강관리 철학과 실천은 현대의학적 관점에서 재해석될 때 더욱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경험한 왼쪽 다리 마비와 혀 굳음 증상은 현대 신경학적 관점에서 뇌졸중의 전조 증상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당시 정약용이 처방한 인삼 녹용 복합탕은 혈액순환 개선에 효과적인 약재로 구성되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러한 약재가 혈관 확장과 항산화 작용을 통해 뇌졸중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물요법은 적절한 재활 운동이나 물리치료와 병행될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정약용이 강조했던 규칙적인 신체 활동과 명상은 뇌졸중 예방 및 회복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정약용이 의령에서 기록한 박꽃 나방 분말로 인후염 치료는 구강미생물군 연구의 선구적 사례로 주목받습니다. 박꽃에 서식하는 나방 유충은 항생물질 생성 곰팡이와 공생관계를 이루며 이는 현대 과학에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현대의학에서는 프로폴리스와 같은 자연 항균제를 활용하여 구강 내 염증 및 감염을 예방하고 치료합니다. 정약용이 경험적으로 사용했던 자연 재료들은 오늘날에도 유효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이는 그의 의학적 통찰력이 단순한 민간요법을 넘어 과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약용의 건강관리 철학은 동서양의 구강관리법 비교에서도 독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18세기 영국에서는 우유풀뮤신 함유 양치액이 사용되었으며 이는 구강 점막 보호와 세균 억제에 효과적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정약용은 질경이 추출물을 활용하여 플라크 제거와 치간 세정을 실천하였는데 이는 점액질 성분을 활용한 생리학적 접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시대 프랑스 왕실에서 사용된 금속 치아 청결기와 비교할 때 조선의 자연물 기반 관리법은 보다 생체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이었다고 평가됩니다. 현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권장하는 6대 구강관리 수칙과 정약용의 실천법은 놀라운 유사성을 보입니다. CDC는 하루 2회 양치질, 치실 사용, 정기 검진, 금연, 당분 섭취 제한, 구강암 검진 등을 권장합니다. 이에 비해 정약용은 아침과 저녁 소금물 양치질, 질경이 줄기를 이용한 치간 세정, 약초 탐방을 통한 자가 진단, 한약재 쌍화차로 흡연 욕구 억제, 천연 감미료 적정 사용 혀 진단법 설진 개발 등을 실천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조선시대의 한계를 고려할 때 매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의 건강관리 철학과 실천은 단순히 역사적 유물이 아니라 현대의학과 융합하여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의 통찰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정신적 안정과 신체 건강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통합적인 접근법은 미래 의료 시스템 설계에 귀중한 영감을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정약용이 실천했던 건강관리법과 구강위생비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증명된 것이었습니다. 절제와 균형을 통해 몸을 다스리고 긍정적인 태도로 정신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장수의 비결이 아닐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정약용의 건강 습관을 여러분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앞으로도 유익한 역사 속 인물들의 건강관리법과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강 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